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이 붕괴돼 수만 톤의 오니와 침출수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째지만 여전히 복구와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산업 폐기물인 오니와 침출수 3만 톤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 건 이달 초. 폐기물이 차수시설을 넘어 13,000여 제곱미터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 사고로 매립장은 6개월 가동 중지 처분을 받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냄새 맡고 악취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제가 멀리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또 사고 직후 매립장과 경주시 어느 곳으로부터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의 내용물이 뭐냐면 전국에서도 전부 다른 폐기장에서 거부한 폐기물을 1급 폐기물을 여기에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시간도 처음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습을 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2주간 강우가 한 200mm 와서 일단 물의 양도 조금 늘어났고요. 작업의 진척도가 평일보다 상당히 더뎌진 거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오니와 침출수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밖의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을 배치하여 48시간 측정하여 그 주민들의 위치는 대기 질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하천의 2차 오염 예방을 위하여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만큼 폐기물 매립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특 1급 호텔이죠.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문을 연 지 14년 만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대구시와의 갈등도 매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 대구에 제대로 된 특 1급 호텔이 없어 국제 행사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구시의 간곡한 부탁을 권영호 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지어졌습니다. 그 뒤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까지 건립하면서 대구의 대표 호텔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계열사인 인터블고 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호텔 매출도 부진해 최근 매각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인터블고 그룹은 만촌동 호텔을 바르미 손칼국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과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1,3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지가 그다지 일부 기존 은행에서 있던 대출점도 않고 총 한 4,500억 정도 인수 가능할 때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호텔 측의 경영난 외에도 대구시와의 갈등도 매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물포럼 행사 때 VIP 서비스와 관련해 대구시와 호텔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경륜장 장외 발권소 사업 추진을 두고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권영우 회장이 매각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구시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호텔이 대구시와의 갈등 속에 14년 만에 영욕의 세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곳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자매 호텔인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의 매각도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터블고 경산 골프장은 권영호 회장 측이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요즘 여름 사과인 아오리가 한창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인데 겨울 사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사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출하되고 있는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여름 사과인 아오리가 요즘 하루 80톤씩 출하돼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집산지인 이곳에서 경매된 사과는 대부분 당일 전국 곳곳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오리 20kg 한 상자의 경매 가격은 상품은 54,000원에서 7만 원 선,
하품은 48,000원에서 5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0-30% 떨어진 가격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 하락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가뭄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 위축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고 베르스로 영향에 의해서 소비 위축이 됐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소비 위축 분위기로 가격 하락이 겨울 사과에까지 이어진다면 농가의 소득 감소는 불가피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 1위인 안동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해마다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 안동시 사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58헥타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안동 지역의 메론 수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동남아 수출이 줄고 물량이 남아돌면서 메론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회복세를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사회 정세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농가는 이래저래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이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동굴 처분장을 완공한 데 이어 2단계로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2019년까지 또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굴 처분장이 이미 활성 단층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2단계 표층 처분장이 과연 안전할지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동굴 처분장입니다.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환경공단이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19년까지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굴 방식과 달리 41만 제곱미터의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환경단체는 동굴 처분장에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났듯이 이 일대는 활성 단층 지역이어서 표층 처분장도 완전하지 않고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층 처분은 지진이나 테러에 의한 폭격으로 방벽이 무너질 때 또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패장 사업 유치로 정부가 3조 4천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패장 2단계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의 이 50억의 지원 사업들은 너무 부진하다. 아직 60%에 미달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 정부가 신뢰성을 보여줘야 된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패장 지원 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층 처분 방식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과 지하수 또는 우수가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관리 기간인 300년 이상 동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찬반 갈등 속에 경주 방패장을 유치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미술협회는 어제 포항문예회관에서 제10회 포항포스코 불빛미술대전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에는 수채화 부문의 최한규 작가와 문인화 부문의 이정혜 작가가 선정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화와 조소, 문인화, 서예 등 13개 부문에서 선정된 입상작 260점은 다음 달 1일까지 포항문예회관에서 전시됩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입찰에서 외지업체가 경북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면 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3점을 더 주는 경북도 일반 용역 등 적격 14 세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일반, 학술, 시설, 정보통신, 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실적이 적은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직원 3분의 1은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뒤에도 대구에서 출퇴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근 전 직원 403명을 상대로 도청이 옮겨갈 경우 이사 계획을 물어본 결과 63.3%인 255명은 이사하겠다고 응답했고 32.3%인 130명은 지금처럼 대구에 살며 출퇴근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했거나 구할 계획인 직원 상당수가 원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홀로 이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독도 해외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 독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해좌전도, 대조선 국전도 등 조선시대 제작지도와 삼국 접양지도, 대일본급 조선 청국전도 등 일본에서 만든 지도와 고문서 등 27점이 전시됩니다. 또 서양에서 만든 고지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동해의 고유한 이름인 조선해를 소개하고 독도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독도 자연을 담은 사진 20여 점도 선보입니다. 오늘 열릴 행사 안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명작 영화 쇼생크 탈출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포항시민 교양 강좌가 오늘 오후 2시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열립니다. 탈북예술인 방수연 단장이 평양 아줌마의 통일 이야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은 오늘 오후 4시 청소년 극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연극 메모리를 세미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에서 4mm로 많지 않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30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는 계속될 테니까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과 일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져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덕 울진 23도, 경주 24도, 포항 2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1도, 영덕 32도, 포항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 많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